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2월 11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설 명절 휴장을 전후해서는 대박 배당이 터져 왔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초대박 배당이 터졌죠. 금요일 부산 경마에서 3쌍승식이 5만 배가 넘는 배당이 터졌어요. 5만 1,800배가 터졌습니다. 강민이 한 30년 가까이 경마를 하면서 그렇게 큰 배당은 처음 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졌는데, 반면에 이 서울 경마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배당의 흐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좀 어찌 보면 좀 썰렁한 그런 흐름이 됐는데, 최근 이 부산 경마와 서울 경마의 흐름을 보면 이 부진 기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도 그랬고 부산 경마도 그랬고, 잠잠하던 기수들이 계속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새해 초가 되다 보니까 이 부진한 기수들이 마음을 다 잡고 다부지게 잡고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추세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둔 추천 경주는 9경주, 11경주, 12경주, 후반부 9경주, 11경주, 12경주를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5경주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자, 5경주는 고배당 추천 경주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는 5경주를 주목해 주시고, 토요경마보다는 1호경마 쪽에서 좀 고배당의 흐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토요경마는 초고액 배당보다는 이 중배당의 흐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고배당 승부는 1호경마 쪽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추천 경주,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부터 보고요. 또 승부처는 9경주, 11경주, 12경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살펴봅니다. 2월 11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현장 변수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2번마 대장박, 10번마 장산제패, 그리고 11번마 초록마, 또 7번마 쏘아라천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이 팔리는데요. 자, 어떤 놈을 배팅의 대가리로 놓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경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외곽이 12번마 대장박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차찍을 놓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9월 10일 경주는 HJKC 트로피 상대들이 너무 강했죠. 앞선이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경주에서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역시 시원하게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앞선이 빠른 페이스는 어렵다라고 보고 꺾었는데 바로 그렇게 깨졌고요. 직전 경주도 앞선에서 그냥 두 마리가 따당으로 끝나는 그런 레이스 아니었습니까? 선두권에서 그냥 전개 풀어갔던 마필들이 그냥 끝났던 경주에서 뒤늦게 끝걸음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좀 고무적인 것은 뒤에서 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2차 경합에서 좀 깨졌는데, 거리를 좀 외곽을 손해를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12번마 대장박은 오늘 이편성에서는 봐줘야 됩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충만은 10번마 장산제패, 10번마 장산제패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주행심사 때, 1월 20일 주행심사 때 보면 최강실러, 또 코스모스킹,
뭐 이런 기존에 있는 1군 능력 마필들, 뭐 정상오름 이런 마필들과 같이 뛰면서도 주행 심사를 어떤 구미로 그 편성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주행 심사를 같이 떴던 마필들이 능력마들 아닙니까? 1군 능력 마필들. 그 틈에서도 전혀 밀리는 걸음이 아니에요. 주눅이 드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마 장산재패는 데뷔 전부터 바로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필 컨디션 지금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강민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마 장산재패를 데뷔 전부터 강하게 읽어주시고 7번마 소아라천지라는 마필이 12월 23일 경주에서 1분 4초 9의 기록을 보였는데 주행심사를요.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12월 23일, 24일, 25일 그날은 평상시보다 주로가 굉장히 빨랐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1분 4초 9라도 좋은 기록이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되죠. 결국 직전 경주 초반에 선행을 실패를 하고 깨졌는데 결승선에서는 뭐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과연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11번마 초록마라는 마필이 12월 11일 경주에서 내선에서 잘 타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배당판 바람을 은근히 불었는데 열심히 타고 깨졌어요. 뭐 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가 전부라고 봐야죠.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이에요. 결국 1경주는 뭐 크게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압축 막건을 공략하셔야 되겠는데 그 배팅의 중심에는 10번마 장산재패를 데뷔 전부터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C형 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7번마 대봉왕, 9번마 지봉불패, 3번마 고스트타운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뭐 8번마 트로팀버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텐데 7번마 대봉왕은 뭐 이 편성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11월 20일 데뷔전에서 7번 게이트였는데 초반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마지막 2착을 버티다가 덜미가 잡히는 2착 싸움에서 좀 밀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 1월 7일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이게 좀 모래 악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뒤에까지 깡바닥까지 거의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는데 결승선에서는 다시 재차 추진을 올라올 때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허접한 편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1200m 경주거리가 다른 마필들,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는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번마 대봉왕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찼습니다. 자, 후착권에서 뭐 안쪽에 1번마 고스타운이 게이트는 잘 뽑았어요. 원래 이게 21조 마방에서 옮겨온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직전 마방을 이적하면서 약간 좀 공백이 길어졌던 마필인데 나름 뭐 열심히 타고 깨졌기 때문에 좀 더 뛰어질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리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때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8번마 트루팀버라는 마필도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26일 경주에서 대하시는 좀 부족했고요.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간 페이스를 깨졌기 때문에 오늘은 12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이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대하시가 너무 느려요. 이런 마필들은 좀 이렇게 실전 변화를 먼저 보여준 이후에나 노려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후차권에서도 압축 막건이 가능한데 9번마 지공 불패가 되겠죠. 1월 15일 데뷔전에서 중위권 외곽 게이트를 외곽 전개를 풀어갔던 그런 마필인데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마 지공불패 역시 늘어난 1200m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7번마 대봉황
9번마 지공불패, 7번, 9번. 7번, 9번이 아마도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이경주는 뭐 크게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일 현장 변수를 좀 살피면서 고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구멍수를 압축하는 그런 배팅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7번마 대봉왕과 9번마 지공불패를 일단은 한방성 막건으로 기본 막건으로 공략해 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약한 편성이에요. 7번마 골든 스텝, 7번마 골든 스텝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편성에서 7번마 골든 스텝을 꺾고는 뭐 도무지 배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7번마 골든 스텝이라는 마필이 데뷔 전에 떴던 편성은 너무너무 강한 편성이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을 쏘고 나설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들어가면서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선행을 쏘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좀 빨랐고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외곽에서 붙여보다가 마지막에 결승선 끝걸음 결정타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번마 골든 스텝이 여기서는 독땡입니다.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7번마 골든 스텝을 꺾고는 배팅하기가 어렵죠. 7번 놓고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여 먹느냐의 싸움이 되겠는데요. 아마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4번마 시스푸마 위너 그리고 5번마 슈퍼트릭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특히 5번마 슈퍼트릭이라는 마필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최근 경기에서 계속 선두권에 좀 푸다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번마 슈퍼트릭이 인기마로 팔 텐데 강민이 이 마필 늘어난 1300m는 인기마로 공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4번마 시스푸마 위너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물론 이 마필 자체가 대하시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탔거든요. 시종 몰고 강하게 몰고 열심히 탔던 그런 마필인데 그 정도가 전부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4번 시스푸마 위너, 5번 슈퍼트릭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려도 강민은 굳이 인기마로 공략할 이유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좀 후차권에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좀 관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이 8번마 뉴 월드스타 8번마 뉴 월드스타를 주목합니다.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뭐 대충 탔어요. 근데 한 4코너에서 이 3열 외곽까지 그러니까 3위권 외곽까지 이렇게 딱 붙여보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8번마 뉴 월드스타 8번 뉴 월드스타를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바로 옆에 9번마 초원장이라는 마필도 12월 17일 경주를 보면은 대하시가 좀 밀리는 걸음이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걸음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9번마 초원장이라는 마필도 이것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골든 스텝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5번 슈퍼트릭이나 4번 시스푸마 위너 요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지만 오히려 8번마 뉴월드스타라든가 또 9번마 초원짱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뭐 눈에 띄는 능력마가 없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접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드림시티, 4번마 제규어킴, 7번마 거친오름, 또 안쪽에 2번마 천빛 뭐 이런 마필들 그나마 조금 더 보여준 내용이 있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강축은 없어요.
6번마 제격힌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뭐 여기저기 간다고 아주 그냥 뭐 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강민은 도무지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2월 17일 경주를 보면 물론 살짝 좀 기립하고 늑발하고도 끝걸음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 거리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추임마가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 오늘은 다시 13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민이 이 마필을 기본 자질 자체를 세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3번마 드림시티를 주목합니다. 아마 이게 당일 배당판에 바람을 상당히 불어줄 텐데요. 원래 이 마필이 예전에 그 34조 신우철 조교사 소속의 마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만은 이 서도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에, 그러니까 4월 달이죠. 4월 달에 서도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5월 28일 경주도 보니까 스타트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2차까지 올라왔을 때 끝걸음 달리기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6월 18일 경주에서 깨지고 휴양 공백이 길어졌는데요. 1월 16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는 좀 늦었어요. 주춤주춤하면서 한 2박자 정도 그렇게 스타트는 늦었는데 결승선을 통과할 때 끝걸음 탄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다리 질병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3번마 드림시티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싹수 있는 걸음은 분명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문제는 이 공백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3세 마필 때 휴양을 가서 4세마가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또 주행심사 때 1월 6일 날 보여줬던 주행심사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300m가 적정 거리라고 판단되는 만큼 3번마 드림시티를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7번마 거침오름이라는 마필이 뭐 편성이 만만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보여준 액면이 있잖아요. 12월 18일 날도 그랬고 또 10월 22일 날도 그랬고, 그나마 다른 마필들보다 조금 보여준 액면이 있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 기본 자질이 많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강민이 10월 22일 경주에서 이게 문세영이 탔다고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시원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이잖아요.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보죠.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약한 편성을 잘 만났다는 거고요. 안쪽에 2번마 천빛이라는 마필이 12월 24일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제대로 초반 자리를 못 잡았는데 중반부는 이렇게 안쪽을 파고들면서 자리를 전반적으로 잘 잡았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 아니었습니까? 선두권이 막 치열하게 경합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그 페이스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는데요. 직전처럼만 뛰면은 여기서는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기껏해봐야 초반 선행은 6번마 써니스카이 정도 아니면 3번마 드림시티 정도가 나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2번마 천빛, 자 2번마 천빛이 오늘부터는 이편성부터는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 과천경마장 주로가 극단적인 선행주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뭐 똥마리건 인기마건 할 것 없이 그냥 앞장만 까면 뺑뺑 잡아도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반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6번마 써니스카이죠. 이게 11월 27일 경주를 보면 그때 초반에 선행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모래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면 무조건 더 뛸 전력입니다. 그래서 6번마 써니스카이도 고배당으로 주목합니다. 3번마 드림시티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3번 놓고 6번마 써니스카이가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고배당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2번마 천빛까지 3 놓고 2번, 6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아메리카 드림, 4번마 정상오름, 7번마 성불오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안쪽에 2번마 에마비상도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뭐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 확실하게 내가 대가리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마필이 없어요. 안쪽에 3번마 아메리카 드림이 페루비치 한 장의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10월 29일 날 스톰나이커와 같이 떴을 때, 지금 외곽 있죠? 11번 게이트에 있는 스톰나이커. 이 스톰나이커와 같이 떴던 레이스가 10월 29일 경주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시원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도 뭐 배당판 바람을 불든 말든 뭐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인데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1000m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능력마로 인정하고 충마로 놓고 갈 만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판단되죠. 오히려 10월 29일 경주처럼 그때 스톰나이커에게 졌는데 다시 떠도 스톰나이커에게는 조금 못 미치는 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곽의 11번마 스톰나이커라는 마필은 10월 2일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또 10월 29일 경주 이 아메리카 드림과 같이 떴을 때에 강민이 승부지 충마로 놓고 35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습니다. 스톰나이커의 허리케인 블루를 승부 막건으로 35표짜리를 조져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직전 경주는 1200m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게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강하게 읽어주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추입이 좋긴 한데 거리적성이 넉넉한 추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단거리 추입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0보다는 오늘 줄어든 1000m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고배당은 11번마 스톰나이커, 11번 스톰나이커를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4번마 정상오름이 인기마로 팔릴 텐데 아무래도 출전 공백이 길어진 부분이 마음에 걸리죠. 일단 주행심사 때 같이 떴던 뭐 최강실러라든가 코스모스 킹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주행심사 때는 기존의 마필들과 뛰면서 상당히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복귀전에서 바로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을까? 요거는 제가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현장 승부지가 중요하죠. 7번마 성불오름이라는 마필이 12월 18일 경주를 뛰는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외곽에서 자력으로 추입을 날라왔잖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좀 서두르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살짝 좀 부족했는데 이 마필도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안쪽에 2번마 에마비상이 초반 선행은 노리고 나설 텐데 뭐 선두권에서 푸다닥 하고 그냥 지구력이 부족한 끝걸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필이니까 아무리 선행 강세에 줄어라고 하지만은 에마비상까지는 조금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11월 13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에 그 동해비카죠. 동해비카를 충마로 놓고 10.7배짜리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안말들 경주였죠. 안말 경주.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기도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인데 자, 오늘도 세게 보기 어렵습니다. 역시 6번은 동해비카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3번, 4번, 7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입니다만은 강민이 이 중에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11번은 스톰나이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조금 좀 많이 밀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민이 정확한 승부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순위 한 5, 6위권 될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갑니다. 인기순위 5, 6위권 되는 복병마를 놓고 뭐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현장 승부지가 중요한 그런 레이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짭짤한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레이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파이어볼, 5번마 미스터 챔피언, 4번마 슈퍼 캡틴, 또 외곽의 11번마 라이브 파워,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미스터 챔피언이 뛰었던 직전 경주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였죠. 굉장히 선두권이 빡빡한 레이스에서 어쨌거나 선행을 나섰어요. 안쪽 게이트 2점을 활용을 해서 선행을 나서고 끝걸음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착차가 크진 않았고요. 경주 내용적으로 전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3대 선행마 중에 뭐 4번마 슈퍼 캡틴 정도가 조금 빠르고요. 외곽에는 10번마 퀸오브 포리가 조금 빠르고 또 안쪽에 3번마 파이어볼 정도가 순발력이 있는데 월등하게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5번마 미스터 챔피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 텐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략합니다. 5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자, 후착권이 문제인데 4번마 슈퍼 캡틴이 최근 2번의 경주를 연투를 하는 내용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깜빡이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13.8배죠. 슈퍼 캡틴의 골드 스타일스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가지고 13.8배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자, 오늘은 세게 볼 수 없습니다. 4번 슈퍼 캡틴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떴다라고 봐요. 줄어든 1200m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편성 강도가 직전보다는 훨씬 세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끝걸음이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옆에 5번마 미스터 챔피언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그림에서 4번마 슈퍼 캡틴이 깜빡이로 팔리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슈퍼 캡틴, 4번마 슈퍼 캡틴은 인기마 깜빡이로 팔려도 세게 읽어주지 않습니다. 1번마 당찬 모습은 강민의 관리마필입니다. 이게 12월 18일 경주에서 인기 5위였을 때에 강민이 승부지 충마로 놓고 그때 뭐 인기 1랑 들어와서 사실 크게 기대했던 배당은 나오진 않았어요. 벨라로라와 입상을 했는데 그래도 24배, 24.8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죠. 자,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잘 꿰차고 들어와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묻어가는 전개를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배당만은 1번만 당찬 모습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3번만 파이어볼도 강민의 관리마필이죠. 12월 18일 경주에서 9.6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그 이유가 이 거세를 하고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마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8일 경주 실전 막건으로 9.6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어요. 딱 2방으로 때려 먹었어요. 자, 그리고 직전 경주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고 상대들이 은근히 강했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박 배당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때 인기 순위 11위였던 서울퀸이 대가리를 치고 2차권 싸움에서 우르르 뭉쳐 돌았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파이어볼이 최외곽에서 날라왔는데 결승선을 지나고는 다 이기는 탄력이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퀸과 인기순위 11위였던 서울퀸하고 인기순위 12위였던 파이어볼이 들어왔으면 이거는 뭐 초대박이죠. 강민의 기억이 그게 한 1300배 이상 배당이 형성됐던 걸로 제가 경주 끝나고 이렇게 복귀를 했어요. 어쨌거나 이 3번마 파이어볼은 직전 경주도 초대박 배당을 터뜨릴 뻔했고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마 파이어볼도 관심권으로 살펴봅니다. 5번마 삼정 매거넘은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 12월 17일 경주를 보면은 결승선 전방에서
거의 뭐 2착을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또 11월 19일 날은 스타트 나오면서 발주 나오면서 방해를 받았죠. 짜부가 되면서 방해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삼정 매그넘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외곽 11번마 라이브 파워라는 마필은 이게 10월 18일 경기에서 그때 초대박을 터뜨려 복승식이 1000배가 넘는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고, 그 뒤로 11월 15일 날 3착, 또 12월 11일 경기에서 3착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12월 11일 경주를 보면 결승선에서 좀 늦추입으로 고차까지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렸는데 정말 전개를 잘 풀었거든요. 외곽 게이트를 극복하고 일찍 안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들어가면서 정말 전개를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1200으로 경주 거리가 내려왔으니까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5번마 미스터 챔피언을 놓고 가는데, 5번마 미스터 챔피언을 놓고 가는데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일단 인기마 4번마 슈퍼캡틴 한 방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배당마로서는 1번 당찬모습, 또 6번 삼정 매그넘, 뭐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서는 3번마 파이어볼, 이런 마필들을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5번마 꿈의 시련, 4번마 베스트퀸, 3번마 착한 금마, 1번마 드림미스, 5번, 4번, 3번, 1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자, 그런데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 뭐 확실하게 좀 믿음을 갖고 때릴 말이 없어요. 이 1번마 드림미스라는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꺾어드렸습니다. 11월 15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그때 당시 좀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12월 3일 경주도 이게 배당판 바람을 불었는데 강근이 그냥 꺾어드렸던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좀 똑바로 뛰지 못하는, 좀 외곽으로 삐지고 하는 그런 악벽 때문에 항상 인기마로 팔리면 불안한 마필입니다. 작년 9월 달에도 보면 꿈의 시련과 같이 떴을 때에 이게 드림미스가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꿈의 시련을 대가리로 놓고 엄지강호의, 물론 투툴 막건이긴 했습니다만은 209배의 고배당을 적중을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1번마 드림미스는 최근에 보여준 액면 자체는 그야말로 뭐 뽕을 뽑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0m보다는 경주거리가 줄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착한 금마라는 마필은 12월 25일 경주에서 그때 그 대하시발로 선행을 나섰죠. 그러면서 무너졌어요. 그게 전부라고 봐요. 직전 경주 1300에서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는데 한 2위권 그렇게 전개를 풀어가면서 나름 뭐 경주 내용적으로 전개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역시 끝걸음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마필을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1월 27일 경주에서 그때 과다 채찍으로 이게 그 과태금 5만 원을 먹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뽕을 뽑은 거예요. 11월 27일 경주가 이 마필의 최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인기마로 공략할 수는 없어요. 4번마 베스트퀸이라는 마필도 이거는 뭐 다 뛴 거죠. 이미 다 뛴 겁니다. 9월 4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고, 11월 20일 경주에서도 역시 깜빡이로 팔렸을 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이미 한계를 드러낸 마필이다. 뭔가 그래프 상으로는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항상 약한 편성에서 인기마,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2위 계속 그렇게 팔리고 깨진 거거든요. 이것도 뭐 못 믿는 거죠. 역시 인기 마필 중에는 5번마 꿈의 시련, 자 5번마 꿈의 시련이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작년 10월 달에 그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스타트 나오면서 이렇게 좀 외측 사행을 하면서 고개가 막 들리면서 그 빠가시기 하면서
낙마가 됐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그 전에 9월 25일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죠. 강민이 대가리 놓고 200, 900을 적중했을 때에 그때 스타트가 느렸는데 최외곽에서 혼자 날라오는 걸음발이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선행마가 들어오는 날에서 유일하게 추입을 날라왔던 마필이 꿈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2일 경주도 강민이 그 대상 경주에서도 기대를 했었던 마필이고 11월 19일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강하게 몰아가지고 대하시로 선행을 뽑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거리차를 많이 벌려놔요. 그리고 무너졌는데 완전히 오바디를 한 거죠. 왜 그렇게 말 탈리고 전혀 없잖아요. 물론 이 꿈의 시련 마필이 스피드도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스피드보다는 붙들고 힘 안 배하고 참으면 그 참은 만큼 폭발적인 끝걸음을 보이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월 19일 날은 말을 좀 잘 못 탔다고 판단되고 직전 경주는 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상대들이 워낙 강해서 깨졌습니다만 자 오늘은 한 수 아래의 상대들을 만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뭐 여기선 선행 승부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선입전개가 더 좋아요. 그래서 5번마 꿈의 시련, 5번마 꿈의 시련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합니다. 자 후차권에서 좀 엮어갈 마필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마필을 노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기 마필 1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은 강민이 나올 때마다 좀 불안하게 말씀드리는 인기 마필들이에요. 이런 마필에게 주력 막권을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고 자 후차권에서는 좀 배당을 엮어가고 싶은데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 있어요. 여러 마리 있는데 좀 현장감을 살릴 텐데 그 중에 한 마필을 좀 말씀드리면 이 8번마 천지공사라는 마필은 마체가 작습니다. 자 마체가 작아요. 이런 마필들은 부담 중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지공사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이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악벽이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악벽이 최근 경주는 좀 많이 교정이 됐어요. 최근에 지금 바닥을 쓸고 있는 건 아예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고 10월 15일 경주 보면 10월 15일 경주 보면은 스타트 좋았는데 그냥 붙들고 최후미까지 그냥 늘어졌습니다. 8월 21일 경주를 보면 한 6위권 정규를 쫓아가면서 자르기착을 차지했을 때에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모래 압력도 많이 좋아졌고 최근 경주는 안 간 겁니다. 승군 이후에 계속 안 가고 있기 때문에 8번마 천지공사가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마 창성진주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역시 승군 이후에 좀 잠잠하게 걸음을 아껴두고 있는 이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꿈의 시련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인기 마필들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엮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그 대상은 8번마 천지공사 또 9번마 창성진주 뭐 이런 마필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당마로 주목할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당일 배당팔의 인기 많은 3번마 소캐스티, 11번마 킹카프라도, 그리고 12번 정상특급, 3번, 11번, 12번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번, 11번, 12번 자 이 세 마필 안에서 끝난다고 봐요. 이 세 마필 안에 저배당 싸움인데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 웬만하면 뭐 한방 막건으로 마감을 져야 되는 경주입니다. 3번마 소캐스티는요 지금 49 레이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창만 와도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세영 기술을 불러서 태어났어요. 자, 이 마필의 단점은 지금 11월 13일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뽑아 나섰잖아요. 그리고 끝걸음에 여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10월 18일 경주에서는 또 추입으로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의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어요. 12월 10일 경주에서는 발주간에서 막 요동을 하다가 늑발을 해버렸던 그런 내용이고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약간 좀 착지 불안으로 좀 이렇게 꾸벅하고 그렇게 나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마필 자체가 월등하게 빠른 선행력은 아닙니다만 11월 13일 외곽에서 대하시로 선행을 가는 경주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깨차고 들어있기 때문에 3번마 소캐스티가 여기선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문성 기술을 불러서 태웠다는 것은 여기선 선행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마 소캐스티, 3번 소캐스티를 인기마 중에서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고요. 11번마 킹카프라도는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배당판이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이죠.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10월 18일 경주에서도 보면은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기대면서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 제가 좀 과감하게 인기 2위였는데 과감하게 그냥 꺾었거든요. 자, 오늘도 게이트가 외곽이면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일단은요. 12번마 정상특급이라는 마필이 10월 29일 경주에서 그때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뭐 페나코바라든가 흥룡이라든가 또 오케이연답이라든가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두권에서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거든요. 그리고 12월 10일 경주는 또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또 끝걸음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 안쪽 게이트에 3번마 소캐티가 선행을 갑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12번마 정상특급이 선행을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요 두 마필 3번, 12번이 바로 선행, 선입 전개를 풀어간다는 거죠. 나머지 중간에 낑길 만한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뭐 3번만 우승 공감도 이것도 뭐 다 나온 마필이고요. 나머지 뭐 선두권의 전개 뭐 시티 울프도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외곽 게이트는 택도 없고 뭐 이런 마필들이 중간에 끼일 수가 없어요. 결국 3번만 소캐티 선행하고 12번 정상특급이 선입으로 따당으로 끝나는 그림이다. 그래서 3번, 12번이 한방 막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변수를 따져야죠. 3번만 소캐티가 늑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문성 기술을 태어났다는 것은 선행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막건은 3번, 12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뭐 어차피 큰 배당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구멍수를 찢어가서는 뭐 먹을 게 없는 경주로 봅니다. 일단 3번, 12번 한방 막건 받친다면 11번 킹카포러드를 방어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인데요. 어떤 놈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번마 마상기제, 2번마 시가에이스, 4번마 프리티보이, 7번마 너는에이스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요. 1번 게이트로 들어온 1번마 마상기제 최근에 연투하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는 1300m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외곽 게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자, 오늘은 1번 게이트를 깨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경주 거리도 적정 거리 1200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일 배당팔의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민은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게이트 조건 좋아지고 거리 경쟁력 충분하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이에요. 다만 한 가지 이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보면 1번마 마상기대가 입상했을 때 보면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단 선행을 가면 더 뛰고 선행이 아니라도 서둘러서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조건인데 오늘은 선행이 안 되죠. 외곽에 있는 7번마 너는에이스 7번마 너는에이스가 여기서는 초반 선행입니다. 이 7번마 너는에이스는 12월 11일 경주 1700에서도
선행을 뽑아 나섰다가 무너진 마필인데 12월 11일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갔어요. 그리고 결승선 4코너 돌고 결승선에서 좀 일찍 잡히고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m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일단 대하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직전 경주 1400에서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 그냥 힙발이 선행을 나섭니다. 힙발이 선행을 나서면서 거리차를 많이 벌려놓고 버티기를 성공을 했어요. 자, 오늘 다시 12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었는데 여기서 되든 안 되든 선행은 7번마 너는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마 너는에이스가 선행을 하고 내선에서 1번마 마상기제, 또 2번마 시가 에이스, 뭐 이런 마필들, 또 뭐 프리티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선입 자리 싸움을 할 텐데 1번마 마상기제가 외곽 선입이 아닌 조건에서는 사실 장담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지만 1번마 마상기제는 충막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번마 시가에이스가 직전 경주에 강하게 몰아서 대하십발 선행을 나서면서 2착을 지켜냈는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번마 시가에이스는 안쪽 게이트 이점에서 다시 한번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죠. 선입으로 쫓아가도 되는 마필인데 어쨌거나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마 시가에이스, 2번마 시가에이스도 되든 안 되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결국 1번, 2번, 7번 이 세 마필이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는데 앞선에 전개하는 이 세 마필 중에 충막감은 없어요. 이거 보내주고 선의권에 쫓아가는 마필을 안정적인 충마로 공략하는데요. 우선 이 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은 6번마 대천포커스. 자, 이것까지는 주목합니다. 6번마 대천포커스는 7월 31일 경주 용총을 이겼을 때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만 뛰면은 여기선 또 돼요. 그때 당시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가면서 뭉개졌을 때의 막판 뚝심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출전 공백이 길었는데 그래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좀 노렸던 마필인데요. 좀 서두르다가 끝걸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예전 사이즈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4번마 프리티보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너는에이스와 같이 뛰면서 끝걸음이 좀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너는에이스는 선행을 나서고 버티는 그런 그림이었고 이 프리티보이라는 마필은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죠. 좀 착지불량으로 꾸벅하면서도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프리티보이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5년 겨울에 2015년, 2016년 그 겨울에 강민이 100배가 넘는 129배를 또 승부 경주로 조져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프리티보이. 자, 이 마필도 관심권으로 가져가시고. 자, 여기서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의 허를 찌르고 들어갈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올려서 갑니다.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전개 변수를 노리면서까지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천왕별, 6번마 퍼펙트 러버, 11번마 승리사랑, 또 안쪽 게이트 2번마 출애.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배당판 바람을 부는 말이고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나올 때마다 꺾는 인기마 한 마리 있죠. 안쪽 게이트 2번마 출애. 자, 2번마 출애는 제가 인기마로 팔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참 데뷔 초부터 별 능력이 없는데 나올 때마다 참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부는 마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라는 마필이 예전에 그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그 마지막에 이게 추입을 날라오면서 이게 3차까지 올라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데뷔전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앞선에서 두 마리가 선행 경합을 하고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게 3차까지 온 거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는 그냥
평범한 그냥 대충 보는 예상가들은 아 이게 추임력이 좋았네 그러고 3차까지 왔으니까 추임력이 좋았네 그러고 계속 추천을 하는데 강민은 그 데뷔전에 뛰었던 그 스타리랑이라는 마필이 다리가 부러졌던 그 레이스인데 그 내용을 보고 추레라는 마필을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거는 기본 자질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봅니다. 2번 추레는 또 얼레벌레 인기말을 팔리겠습니다만 이 마필은 뭐 강민이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말이고요. 좀 전개 운이 따라줘야 좀 운이 좋아야 오는 말로 그렇게 봅니다. 11번마 승리사랑은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면서 또 입상할 때마다 챙겨 먹는 마필입니다. 11월 5일 경주에서 이걸 충마로 놓고 12.6배 승부 경주로 적중을 했고 또 직전 경주도 이거를 묻지마 강축으로 놓고 14.2배 주력 막건 쌍식으로 14.2배를 주력 승부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이 1700이 적정거리예요. 중간에 무빙을 까서 서두르는 전개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1번 승리사랑은 오늘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다시 한번 좀 서둘러서 무빙이 되죠. 초반 스피드는 4번마 스피드 제왕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1월 13일 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갔는데 도주성 전개를 풀어갔던 그런 주행심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록 자체도 1분 2초대인데 이 마필은 거리 적성이 짧습니다. 그래서 1700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 어렵고 결국은 외곽에 있는 11번마 승리사랑이 일찍 무빙으로 넘어가는 전개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6번마 퍼펙트 러버가 1700m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3코너에서 좀 진로도 좋지가 못했고 했는데 이거는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혈통적으로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6번마 퍼펙트 러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5번마 천왕별은 직전 경주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는데 자 이게 예전엔 좀 늦바른 악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좀 많이 늦바른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 좀 조심스럽고 자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는 11번 승리사랑 11번 승리사랑은 늘어난 부담 중량이라도 오늘은 뭐 편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또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후차권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싸움인데 한방 막건으로 가져가면 6번마 퍼펙트 러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6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시고 나머지 뭐 10번마 포지라든가 또 뭐 5번마 천왕별이라든가 뭐 9번마 블랙포인트는 안 팔리겠죠. 이거는 뭐 최근에 보진 액면이 전부입니다. 강민도 이 마필은 좀 세게 볼 생각이었고 2번마 출에는 인기마로 팔려도 안 본다. 이미 말씀드렸고 11 넣고 6번 퍼펙트 러버를 기본 막건으로 또 5번 천왕별 또 10번 포제이 뭐 이런 마필들까지 관심권으로 공략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크게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경주 편성상 딱 3마리, 딱 3마리로 압축 막고를 때릴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는 막건으로 중배당의 배팅 강도 올립니다.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하고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팔의 인기마는 3번마 휴즈로드, 또 5번마 슈퍼탱크, 6번마 장상 카우보이, 11번마 바람이 분다, 9번마 레디칸, 또 12번 번개비호까지도 뭐 골고루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놓고 가야죠. 자, 대가리는 강민이 오픈해드립니다. 안쪽 게이트 3번마 휴즈로드입니다. 3번마 휴즈로드. 이 마필이 예전에는 이 34조 신우철 조교사 소속의 마필이었어요. 이게 데뷔 초에 추임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늑발을 하고 외곽을 크게 갈아엎고 넘어서면서 결승선에서는 또 최외곽
바깥 펜스에 붙여서 날아오는 투입, 뭐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끌리는 악벽이 심하고 전력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한동안 좀 주춤주춤했어요. 그리고 최근 경주를 보면 마방을 1조 마방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마필의 컨디션이 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12월 3일 경주에서 1900m 경주 거리에서도 이거를 대가리로, 쌍승식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는데, 늘어난 경주 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장거리에서 더욱 강점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이 많았습니다. 55kg의 부담 중량이면 이 마필의 더블이가 뭐 490대니까요. 55kg의 부담 중량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선행 승부가 가능한 조건이지만 뭐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마 휴즈로드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깜빡이로 팔릴 마필, 한 인기 2, 3위로 팔린 마필, 감히 정말 불안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중배당을 압축 막권을 때립니다. 웬만하면 단통으로 갑니다. 웬만하면 어차피 이번 경기는 뭐 찢어가봐야 강축을 놓고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큰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통으로 가져가고, 당일 현장 변수를 살펴서 받치면 딱 한 방만 더 받칩니다. 그래서 단통 때리고 한 방을 받치는데 불안한 인기만은 삭제 처리를 하면 중배당으로 압축 막권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고배당을 노린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편성을 주중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뭐 죽었다 깨도 한 방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했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한방 승부 막권으로 공략하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퇴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후착 압축 막권을 공략합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권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중배당 압축 승부 막권 때리고 또 전기의 변수에 따라서 중고배당 방어 막권까지 공략하는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라이거삭스. 자, 2번마 라이거삭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자, 이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배팅의 충막감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경주에서 그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나서고 끝걸음에 여력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쫓아가면서도 또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직전 승군전 상대들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역시 배당판에 바람을 좀 많이 불었는데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갑니다. 선행 싸움을 피하면서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승선 전방에서 진로가 막혀버리죠. 그러면서 그걸 틀어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나쁘질 않았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적정거리 1200이고요. 또 상대 선행마가 외곽에 뭐 6번, 7번, 8번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선에서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요. 뭐 선행 승부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내선에서 바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2차권 한 자리는 온다. 2번마 라이거삭스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후차권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대끼리 준 대끼리를 팔리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3번마 돌아온 난리가 오늘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또 김영근 기수가 제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아마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파워비슬도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깜빡이 내지는 대끼리 내지는 준 대끼리로 그렇게 팔릴 텐데, 일단 3번마 돌아온 난리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꺾어드렸습니다. 1700m 늘어난 경주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꺾어드렸는데, 물론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마필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역시 모래에 대한 악벽이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경주를 보면 모래를 안 맞고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던 그런 내용이고, 또 10월 8일 경주도 모래를 안 맞으려고 계속 외곽을 돌았던 내용이에요. 이마필이 7월 22일 날 그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으니까 외선에서 붙었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확 쳐지는 악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10월 8일, 11월 5일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풀어갔는데, 직전 경주는 1700에서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꺾어버렸는데 그렇게 깨진 겁니다. 오늘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강민 인기마 인정 못합니다. 3번마 돌아온 난리,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만 인정할 수가 없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파워미술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전개도 정말 진짜 잘 풀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페라코바가 지난주에 인기바로 팔릴 때 강민이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깨졌습니다. 11월 27일 경주를 보면은 그 외곽에서 날라올 때 추입 탄력은 좋았는데 늪발동 누취입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과연 여기서 파워 비술이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자력으로 쫓아가서 자력으로 추입이 가능하냐? 뭐 문세영 기수라서 인기마로 팔리고 문세영 기수라서 뭐 이빠이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저배당 깜빡이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죠. 결국 2번만 라이거 삭스를 놓고 후짝거리에서 대끼리 준대끼리 3번 11번 요 두 마리를 노리려고 강민 추천 경주로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번 11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분명히 있어요. 강민이 한 3마필 정도를 째려보는데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7위권, 그리고 한 9위권 이렇게 된다고 강민이 개인적으로 인기 순위를 그렇게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는 짭짤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배당 승부 아닙니다. 마지막 경주는 중배당. 당일 현장을 봐서 웬만하면 한 방으로 때릴 겁니다. 한 방 중배당을 때리고 또 중고배당까지 투툴로 받쳐두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을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2경주는 저배당 깜빡이 아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승부로 돌아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